네, 정치여담여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윤춘호 SBS 논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대정부 질문 시작되는 대로 현장도 연결해 볼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인데요.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당시에 대장동 의혹의 표적을 이재명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로 바꾸려고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당시 녹취 내용부터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네, 자 먼저 윤춘호 논술위원. 예. 이 당시 인터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리고 이 인터뷰가 허위라는 사실이 녹취록에 등장한 조우영 씨가 최근 검찰에 진술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9월 15일 날 신앙림 씨가 김만배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인터뷰는 보면은 모양을 갖춘 그런 인터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 상호 간의 양해도 없었고요. 신앙림 씨가 친분이 있는 김만배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그 정황을 녹취를 했던 겁니다. 녹취를 해서 그걸 나중에 이제 한 6개월 뒤에 폭로를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때 인터뷰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조우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을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 2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김만배 씨 이야기는 그때 윤석열 검사가 그 사건을 무마해서 그냥 쉽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때 드러났던 녹취록을 보면 검사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당시 윤석열 검사가 내가 조우영이냐 그러면서 다른 검사가 커피까지 타주고 네.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는 것인데 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정황을 보면 윤석열 검사가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일체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왔었죠. 네. 그런데 그 사건이 이번에 이제 조우영 씨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한테 전화를 해서 네.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 라고 하는 말까지 했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을 맞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허위 사실을 사전에 기획해서 저런 말을 흘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셈이죠. 네, 뉴스타파가 이 녹취를 보도했을 시점이 바로 대통령 선거 직전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었습니다. 당시의 발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대장동의 핵심은 최초의 1,155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이 바로 종잣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중간 브로커 매개했던 조우영이 10억 3천만이라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윤석열 당시 중수 2과장이 수사하고도 봐줬다는 그 의혹이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은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다라고 끊임없이 거짓 허위 사실들을 유포해 왔습니다. 늘상 그래왔듯이 억울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서 사건을 뒤집고 덮어씌우기를 해왔던 검찰다운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매우 유감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하고 후보 자격이 아닌 그냥 평범한 시민의 자격으로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먼저 윤희석 대변인,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었으니까 이 인터뷰가 나온 게 이제 3월 7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총공세를 했는데 실제로 대선 판도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뭐 수치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선거 이틀 뭐 사흘 남겨두고 저런 게 터질 경우에 그 대통령 선거 캠프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단한 위기감을 느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저도 방송에 자주 나갔었는데 저 주장 때문에 저걸 뒤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등 관련한 저축은행 수사는 그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에 대한 불법 대출을 수사하는 거였지 이런 일반적인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가 아니었다. 즉 수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자꾸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엮어서 윤 대통령이 마치 뭔가 관련이 있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것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김만배 씨 녹취록에 나오니까 그 전부터 저런 주장이 좀 있었습니다. 나오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사실처럼 되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방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를 뭔가 설득시키고 그렇게 전달하기가 어려웠죠. 방금 전에 그 영상 보시면 김용민 의원이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죠. 지금 저 영상을 본인이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누구이고 만약에 저걸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면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이 저렇게 밝혀졌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김만배, 신앙님 두 분의 일탈 그리고 뉴스타파의 보도가 잘못됐다 이 차원이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밝힐 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소영주 부대변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타파 보도 부분은요 허위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김만배 씨가 신앙님 당시 뭐 전 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다. 근데 이거를 왜 6개월을 묵혔을까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어떤 공세는 민주당 당시 후보 쪽에 정말 파상 공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걸 3일 앞두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도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인터뷰가 허위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허위의 진위 여부는 인터뷰에 따질 이유는 아닙니다. 인터뷰라는 건 근본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인터뷰하는 분이 김만배 씨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걸 신앙림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켰다면 허위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김만배 씨가 이전부터 그리고 오래전부터 언론에 보도돼서 나왔던 부분들을 재확인해서 인터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신앙림 씨와 김만배 씨 둘이서의 어떤 인터뷰 과정이 대선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나왔던 것은 신앙림 위원장의 단독의 결정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네. 김만배 씨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 허위다라고 하면서 국기문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부분을 침소봉대하는 것이죠. 작은 부분으로 이게 어떤 경우에서 둘의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지 이게 마치 뭐 배우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처럼 특히 민주당이요. 그런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또 뭐 국기문란까지 끌고 나가는 건 또 정쟁하겠다라는 걸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윤준호 논설위원. 예.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얘기잖아요. 당시 윤석열 수사 주인 검사였죠. 주인 검사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대선을 사흘 앞둔 3월 6일 날 보도가 됐고 3월 7일부터 이제 민주당의 총공세에 나선단 말이에요. 대선은 3월 9일 날 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자체는 6개월 전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묵혔다는 얘기인데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지난 9월 1일 날 신앙님 전 노조위원장이죠. 네. 노조위원장이 기자들과 꽤 상세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만배하고는 전 직장에서 가깝게 지내는 관계였다, 선후배였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궁금해서 김만배에게 연락을 해서 만난 것이 9월 15일이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것을 인터뷰를 한다고 고지하거나 그래서 네. 인터뷰에 필요한 녹취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럼 임의로 녹음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임의로 녹음을 했고 자신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기도 전에 김만배가 대학 노트를 꺼내서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1시간 남짓 그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학림 씨는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타파에 적을 두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자신이 김만배를 만난 것을 전후해서 뉴스타파 측에 이런 사실을 알린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신학림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5일 날 그런 사실을 알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이 그건 기사가 크게 되는 내용인데. 뉴스 가치가 있는 내용을 뉴스 언론사에 오래 재직했던 사람이 몰랐을 일 없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 사실을 한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2022년 2월 25일인가 26일인가 있었던 후보 토론회를 보는데 거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장동 사기꾼들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다음에 박영수와 김만배의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것은 뭔가 보도를 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뉴스타파에 넘긴 것이 3월 4일이랍니다. 3월 4일 날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넘겼고 네. 그것에 대한 보도 형식이나 내용이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은 뉴스타파 측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신학림 씨의 주장이긴 한데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의문인 것처럼 그렇게 큰 뉴스인 것을 이것을 왜 6개월 동안 묵히고 있었을까? 그다음에 김만배 씨를 만나는 그 전후해서 과연 소속돼 있던 직장과의 어떤 보고나 사전 어떤 연락이나 상의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전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인터뷰를 하고 난 직후에 김만배 씨한테 1억 6,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거액을 받게 된 경위는 무엇일까? 물론 책값이라고 하는데 네. 세상에 무슨 세 권값이 1억 6,500만 원인 하나라고 하는 상식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김만배 씨는 이제 뭐 구속돼 있습니다만은 김만배 씨도 그렇고 신학림 씨도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다 또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밝히려고 하는 어떤 수사당국에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해명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제가 김만배의 부탁을 받고 건품을 받고 뉴스타파를 이제 그런 용어는 없지만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보도한 걸로 그렇게 수색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런 표현 쓸게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공모한 것도 없고 저는 김만배하고도 공모한 것도 없고 뉴스타파도 하고도 공모한 게 없어요. 저는 그것을 그냥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이 왜 1억 6,500이나 가냐 1억 5천이나 가냐 그거는 그 책은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또 이 가치를 김만배가 흔쾌하게 받아 김만배는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고 또 언론사를 어떤 전문 언론사를 인수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런 어마어마무시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윤희석 대변인, 신학림 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해명을 들었는데 일단 웃기는 얘기다. 천만부당하다. 사실이 아니고 공모하지 않았다. 김만배하고도 공모하지 않고 뉴스타파하고도 공모한 게 없다. 자, 그리고 1억 6,500만 원은 정당한 판권값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데 저 영상을 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은 있었을 거예요. 김만배 씨하고 뭐 공모를 했다 안 했다 그거는 본인들만이 아는 얘기지만은 이 정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책 3권 값이 1억 6천이 넘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그 이하 가격은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뭐 님의 침묵 그 초판본 한용운 스님의 그게 1억 5천 1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 책 한 권 값보다 이 3권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김만배 씨의 안목을 그럼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치 사건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선 직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대장동 관련해서 민주당의 어떤 의혹을 가리기 위한 거였다면 그럴 수 있는데 대선 직전에 저거를 터뜨렸다.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태. 딱 그 날짜를 이렇게 잡아서 했다고 저희가 본다면 그럼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이것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신앙림 위원장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국기문란 얘기하시는데 신앙림 위원장님 인터뷰를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신앙림 위원장과 김만배 씨는 기본적으로 개인 친분이 있는 사이예요. 김만배 씨랑 친한 기자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특히 신앙림 위원장도 오래 기자 생활하면서 친분이 있어서 대장동이 터졌을 때 따로 만날 정도면 친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신앙림 위원장이 이거를 이미 6개월을 묵혔다는 거는 혹시나 이 인터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차라리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두고 보는데 그 주장을 보시면 근데 그 당시 대선 후보의 토론회를 보니까 너무 대장동 부분에 있어서 어거지를 쓴다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알린 것이죠. 그게 어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거나 뭐 누구와 공모하거나 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림 전 위원장이 그걸 판단한 것이죠. 그다음에 대선 때는 되면요.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시에는 무조건 공세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신앙림 위원장이 그거를 터뜨리고 나서 민주당이 뭐 무슨 파장 공세를 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겠어요? 대선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책값 부분은 일반적이지는 않죠. 세 권에 1억 6,500이라면 일반인들 봤을 때 이건 뭐지?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했었던 제가 봐서는 신앙림 전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을 지금 밝히지 못한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저 돈으로 본인이 있는 채무를 변제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밝히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안들을 다 얘기를 못하고 이 책의 가치를 김만배 씨가 높게 쳐줬다라는 측면이라면 김만배 씨가 신앙림 위원장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그러면 선배 내가 이 책을 이 정도 해서 도와줄 테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림 씨와 김만배 씨의 인터뷰는 그런 사정으로 묶어놔야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대선 국기문란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신앙림 위원장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김만배 씨하고 같은 언론사 선후배인 건 맞는데요. 20년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만나지 않다가 딱 그 시점에 인터뷰하려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1억 6,500만 원을 책 3권 값으로 줍니다. 이걸 어떻게 친분에 의한 정상적인 어떤 선후배 간의 뭐 거래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그런 정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대선 앞두고. 그걸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역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거꾸로 당했다고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국기문란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를 보면 곽상도 아들한테 50억씩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20년 후에 만났다 하더라도 만약 언론사 선배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1억 6,500이면 퇴직금 50억에 비하면 작은 돈이죠. 일반인이 보기엔 크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런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 끝난 대선에 있어서 어떤 인터뷰,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하나를 가지고 이걸 민주당의 어떤 무슨 공작 정치로 오는 게 납득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부인의 초밥 사건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그럼 그 이면에 누가 공작을 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당시에 뭔가 필요했어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한 것이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이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그 이면에 뭔가 배우가 있고 대선 공작을 했다. 그거는 조금 번지수가 한참 틀려도 틀렸다.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네요. 아니 김만배 씨와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시작해서 그 국민의힘의 이 검찰 법조 브로커로서 하는 걸 따지면 그럼 윤석열 후보 지금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나요?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로 회귀하는 겁니다. 집을 싸게 샀죠. 그냥 있는 그대로 신앙림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어떤 둘의 관계에 있어서 인터뷰
로만 순수하게 좀 보는 게 네. 맞다. 자, 일단 그러면 이 대통령실 입장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입장이 빠르게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윤석열 당시 후보의 낙선을 위한 희대 대선 공작 사건이라면서 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윤춘호 논설위원. 네. 자, 대통령실 입장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나오고 그 수위도 높은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대기실에서 그런 말씀을 지금 윤희석 대변인과도 이제 주고받았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성명이라고 하는 형태의 문건을 낸 것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명이라고 하면 뭐 북조선공화국 어쩌고 아니면 무슨 어떤 정당에서 가장 높은 그런 어떤 정제된 형태의 그런 어떤 발표 형식을 말하는 걸 성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번 사안을 얼마나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형식을 통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문제가 가볍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사건을 뭐 지금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뭐 국기를 흔드는 뭐 사건이라도 볼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어떤 우연과 우연이 겹친 사건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거 직전에 이러한 중대한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여러 가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좀 발본색원하고 넘어갈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김만배라고 하는 언론의 생리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저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을 이용한 어떤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자신이 말한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림 씨가 속해 있던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가 어떤 상당히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매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굳이 인터뷰라고 하는 뭐 서로 간에 양해를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말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일단은 신앙림 씨를 이용한 면이 있을 거고요. 다만 거기에 신앙림 씨가 어떻게 동조했는가, 그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사전에 어떤 아니면 사후에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또 보도 과정, 대선 직전의 보도 과정에 소속된 매체가 어떠한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혹시 그런 매체하고 어떤 정치 진영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나머지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 수사의 몫으로 남아 있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에선 이게 지난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면서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정치 공작을 위한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들먹이며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하고 이슈화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 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배후에 누가 있다 이렇게 보는다는 뉘앙스가 진한데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번 대선 말고도 2002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해차 후보에 대한 그 거짓된 뉴스들, 예를 들어 기양건설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느니, 뭐 김대엽 씨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의 그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 이게 다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선거는 이미 끝났어요. 물론 그 뉴스가 없었으면 결과가 바뀌었느냐?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조차 이런 거짓된 정보에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하는 우리 나라, 우리 국민 입장에서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뭐 개인 간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김만배한테 신앙림이라는 분이 이용을 당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신앙림 씨가 억울하다는 것하고 국민들이 뭔가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거짓 정보로 뭔가 판단을 하고 그 한 표를 행사했다.
이게 훨씬 더 억울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국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차원에서 볼 때 배후라고 하면 뭐 누가 조종을 해서 시나리오를 짠다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회 분위기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한탕 터뜨려서 이것을 해명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별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이것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거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배우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발끈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이걸 해결하자. 그래서 배우라는 단어를 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소영주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여세제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혀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고의 가치도 없죠. 근데 뭐 민주당이 배우라고 안 했다고 하는데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 인터뷰가 있기 전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떠들고 다녔다. 그거는 배우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떠들었던 건 당시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단독 보도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어디에서 그거를 뭐 갑자기 없는 사실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후관계를 확인도 안 하고 국민들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원내대표 집권연대 원내대표 태도가 조금 좀 실망스럽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 김만배 씨 인터뷰는 허위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게 있었지요.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의 조우영 씨가 2011년도에 박영수 특검이 등장하는 건 맞아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에 조우영 씨는 참고인밖에 안 됩니다. 봐주기죠. 근데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이 브로커 혐의로 해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11년부터 15년 사이에는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본인이 있었던 그 예전에 이제 말하자면 중수부에 있는 후배들에게 소개를 해줬다는 합리적 의심과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이 인터뷰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 허위 부분은 재판부가 가리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남욱 씨도 당시 2021년도에 재판에 가서 이 증언을 합니다. 본인도 김만배 씨한테 이런 증언을 들었다. 당시에 조우영을 봐달라고 해서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 라는 것들이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로 있었던 건데 이게 마치 지금 윤재영 원내대표나 대통령이 성명을 내는 걸 보면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얘기한 것처럼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위의 논박이 아닙니다. 인터뷰의 행태는 비판할 수 있고 시점을 비판할 수 있으나 이게 무슨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라는 오해를 주는 것들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에서 성명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이면에는 언론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국에는 이 뉴스타파를 기화로 해서 이런 인터뷰들을 보도한 MBC, KBS, 종편의 모 방송사를 지명하면서 이런 부분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이걸 기점으로 방송장악에 들어갔다라는 어떤 이면이 깔려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좀 섬뜩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성명 하나 냈다고 해서 언론 길들이라고까지 그렇게 부풀리시면은 오해가 되게 많아요. 아니, 보면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판단은 하시는 거라고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하시는데요. 참고인으로 조우영 씨가 참고인으로 된 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당시 검사가 주인 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등 그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 불법으로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 저축은행에 돈을 대출을 받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우영 씨는 그거랑 관계없이 다른 대출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그래서 참고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걸 봐준 게 아닙니다. 그걸 자꾸 그렇게 사실관계를 오도하시면 제가 계속 말이 길어져요. 같은 내용으로 2015년도에 그러니까 그 사건은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 수사 대장동에 때는 돈을 퍼온 사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수사 때는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을 봐줄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수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래 수사 대상인데 수사 대상으로 봐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있는데 부산저축은행 사건 2011년도에 중수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그거를 수사를 안 해봤잖아요. 대주주 관련 수사가 모르는 거죠. 대주주 관련한 수사이기 때문에 조우영은 아니라니까요. 당시에는 불법 저축은행의 불법 관행들에 대해서 전체를 했던 거예요.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고 우리가 보세요. 1,100억 자체를 네.
부산저축은행에서 가지고 대장동에 쏟아부었던 겁니다. 네. 그게 남욱과 조우영이 끼어있던 거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해보시면 압니다. 검찰 수사로 더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일단 논의를 이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김만배 관련 대정부 질문 답변을 하고 있다는데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죠.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뉴스 내용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게, 판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그 생각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공작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입장과 같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범죄고요. 그 부분을 잘 밝혀서 가부 여부를 잘 검찰이 판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의한 선거 공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대 대선 때 김대엽 병풍 사건 떠올려보면 자명해집니다. 또 16대 대선에서도 이해창 후보가 최규성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수수했다라고 또 민주당이 허위, 가짜, 선전선동을 합니다. 20년 전에 조작 녹취 테이프가 오늘날의 조작 녹취 파일로 바뀌었지만은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하여 선거판을 뒤집으려 했던 정치공작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때도 민주당이었고 현재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5대 대선, 16대 대선에서 이런 가짜 뉴스로 선전선동을 일삼았던 장본인 가짜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 다 사면 받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 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 자체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이런 어떤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가짜뉴스 관련 답변 들었습니다만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논의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른바 이 거짓 인터뷰라고 주장하는 이게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시 이재명 후보가 먼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화살을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돌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가 나오기 한 달 전인 대선 토론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직접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하는 주장이 한 달 전입니다. 지난해 2월 25일입니다. 뉴스타파 보도는 그 뒤로 한 달이 지난 뒤에 한 달 가까이 지난 거죠. 그때 나온 건데 이미 전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게 아마 마지막 TV 토론 날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저거 보면서 윤석열이 몸통이다 저런 얘기를 하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보면서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었어요.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 것은 그 이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박영수 전 특검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인척관계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1,100억에 가까운 대출하는 데서 알선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왜 수사를 안 했고 그때 수사를 했었으면 대장동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논리까지 발전을 시켜서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걸 제가 쭉 당시에도 방송에 나와서 방어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면 민주당이 배우라고 또 얘기한다고 공격하실 테지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것이 진실이지 아닌지를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적어도 TV 토론에서 저런 주장까지 했다는 것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 후보에게 몸통이라니 무슨 게이트라니 하면서 본인에게 쏟아진 의혹을 저렇게 덮어씌웠다. TV 토론 자리에서, 면전에서, 대면을 하고 있는데 면전에서 저런 장면. 화면이 2분할되는데 저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게 가장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방식의 선거운동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경악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보도만을 인용해서 공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유감 표명 정도 해줘야 한다고 저는 봐요. 네, 서영주 대변인. 네. 대장동 참 지겹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몸통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측 캠프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당시 후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금 대표가 몸통입니까?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대선 때부터 따지면 2년 동안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럼 못 밝혔으면 사과하실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요. 어떤 보도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토론회에서 국민들한테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호영에 대해서 아느냐, 그다음에 박영수에 대해서 아느냐, 그다음에 대장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율사 출신들이나 박근혜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몸통이라고 하느냐라고 반격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또 다지난 대선을 사과하라고 하는 거. 그거는 조금 뭐 앞뒤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전혀 다른 그다음에 얘기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검찰이 탈탈 털지만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나온 거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인데 김만배 씨는 따지고 보면 법조 기자를 오래 하면서 법조 브로커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계열의 법조인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최근에 박영수 특검 구속됐죠. 수사하다 안 하다가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이 뒤늦게 나서서 구속을 시킵니다. 이게 대장동의 본질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격하려고 뭔가를 뒤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할 일입니까 지금?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진짜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이면에는 이제 언론 길들이게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보십시오. 이 뉴스타파를 받았었던 언론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를 보시면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주제랑 관련 없는 얘기고 그 김만배 씨 관련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김만배 씨가 누구랑 일해서 그렇게까지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옆에 무슨 법조인들이 저희랑 가깝다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김만배가 성남시장 밑에 있었던 뭐 비서실장 등등등과 공모하여 뭔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공제 사실 아니에요? 그거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봐야 되고 제가 조금만 더 나갈게요.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랬어요? 왜 조우영을 봐줬습니까? 왜 커피를 타줬어요? 커피를 타줬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왜 커피를 타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 방식, 그것이 가장 저열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 의심까지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까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 토론회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뭐 점잖하게 뭐 책 읽습니까? 앞으로도 그건 선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만배 씨가 공모했다는 유동규, 뭐 남욱, 정진상 뭐 다 끌고 들어갔는데 지금 유동규 씨는 재판에서요. 재판 판사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 얘기하라고. 이런 게 지금 대장동의 실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선거 토론회 이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뭐 참고로 제가 진행했습니다. 다시 읽어서 봤더니 이 건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 다 이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사건, 김만배 관련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한 지 2년이 됐어요. 정말 김만배 씨는 탈탈탈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좌로 1억 6천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2년 전에. 500만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왜 신앙님 씨한테 이 돈을 줬느냐고 물어봤을 거고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는 검찰이 훨씬 이전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과 나흘 전에 신앙님 씨 집과 사무실을 그때서야 압수수색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지금 국기문란 사건이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고 그다음에 반드시 척결해야 될 어떤 선거운동의 악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왜 이제야 지금 이 시점에서 터져 나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